저희는 솔직히 3년에서 6년, 7년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장기 농사를 짓는데도 그런 중심적인 플랜과 지침이 없다는 게 저는 상당히 좀 분하기도 분하고. 일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살아있는 나무 농사 정보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나무 대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잠깐 퀴즈도 꼭 풀어보세요. 그럼 2부 시작합니다. 제가 10년도 정도의 식재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저희 나무 중에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팥배나무 재배인데 지금 한 15점에서 12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저쪽 다른 포인트에도 한 6점에서 10점 되는 게 자라고 있는데, 제가 이 나무를 여기 식재하게 된 이유는 이쪽 지방에 제가 좀 테스트로 좀 심어 봤을 때 밭에다 식재하면 특히 많이 웃자라는 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밭에 심으면 대단히 밀식이 빨리 오고, 그 다음에 수영도 장가지가 없고 엉성해지는데, 이마에 식재를 했을 때 이렇게 장가지도 많고 성장도 나쁘지가 않고, 그 요 나무를 식재를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차서 자라기 때문에 한 번만 전지를 해줘도 그 크게 어렵지 않게 수영을 만들 수가 있는 나무여서 식재를 했고, 그 다음에 산딸나무라든지 이런 수종도 식재를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성장도 좀 빠른 편이고, 그리고 여기는 왕벗은 다 판매가 돼서 좀 보여드릴 게 없는데, 왕벗나무 같은 경우도 밭에서 재배를 하면 약을 뭐 보통 한 5번 정도 쳐줄 정도로 병해충이 많이 오는데, 그 임야에 식재를 해보니까 한 번 정도만 좀 병해충이 초반에 어릴 때 왔을 때 약간 좀 관리를 해주면 그 이후에는 거의 안 해줘도 성장도 괜찮고 수영도 밭에 비해서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금방 판매가 될 수가 있었고, 임야라고 해서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수종 선택을 잘 하시고, 근데 일부 산에 식재했을 때 잘 안 자라는 게, 저희 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건조한 산이기 때문에 물론 자라긴 자라는데 이팝나무가 한 2,000주, 3,000주 정도 식재를 했는데 약간 건조한 산이기 때문에 그 이팝 같은 경우는 그 걸쭉한 땅, 그런 토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자라긴 자라는데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임야거든요. 밭 같은 경우는 조금 건조하면 물을 주기도 하고, 좀 배수가 안 되면은 배수 관리를 해서 좀 할 수 있지만, 산은 있는 그대로를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물이 많은 땅인지 아니면 좀 배수가 잘 되는 토질인지, 좀 돌이 많은 곳인지, 또 마가목 같은 경우는 그 돌이 좀 많고 약간 그 배수를 극도로 좋아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저희 산에는 식재를 했을 때 잘 크고 거의 하자 없이 자라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임야를 보시고 한 1년 정도는 관찰을 하시고, 또는 여러 군데 장비가 일을 할 때 여기 토심이 얼마나 되나, 돌이 있나 없나, 그런 거를 유심히 관찰을 하시고 식재 계획을 세우시고, 산 주변에 어떤 나무가 자라는가. 저는 이 주변에 거의 다 참나무하고 소나무림인데 그 얘기는 조금 건조하다는 뜻이거든요. 수종이 어떤 게 자라는지 잘 관찰을 하셨다가 그거랑 비슷한 수종을 심으시면 아무래도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산에 물이 많은 경우는 좀 드물고요. 거의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저도 식재는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메타라든지 나구송이라든지 물을 좋아하는 거를 심으면 자라긴 자라겠지만 좀 키우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나무 재배를 하실 때 잘 자라서 내가 빨리 키워내고 수영도 잘 나오고 할 수 있는 수종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선색을 해서 식재를 하시면, 일단 식재하실 때부터 돈을 버시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수종이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주변에서 또 재배를 하는 것들을 보시고 겹치지 않게 하든가, 아니면 그 대농장하고 내 나무가 같이 판매가 되게끔 하든가, 그래서 상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경쟁을 피할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그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예천, 문경 이쪽 마사질 토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배수 라인이 원활하고, 네. 그리고 배수가 잘 되는 수종을 특히나 임야에는 심었을 경우에 금전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 나무가 네. 잘 크니까. 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배수가 잘 되는 마사토 성분을 가지고 있는 땅 대표적으로 심으면 성공할 수 있는 수종 3가지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모든 수종을 다 심어본 건 아니지만, 그 아까 보여드렸던 산딸나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까 촬영할 때는 안 나왔지만 단풍나무, 청단풍류, 예, 그것도 장점, 의외로 그게 배수 잘 되는 환경에서 고르게 크고, 그 다음에 그 수영도 아담하게 아주 전지를 안 해도 상당히 수영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요 팥배나무도 식재를 하시면 그 관리할 게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요 나무도 괜찮고, 그렇게 3가지 정도.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어린 묘목을 중요 단계로 키우는 묘목장 중에 한 군데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무가 팔려 나간 자리도 있고,
또 새로 구입한 농지도 있어서 이제 내년부터 식재를 하려고 올해 조성을 한 묘목밭인데 이제 묘목이 좀 작은 게 많습니다. 여기는 은행나무 한 4,000주 정도, 그다음에 여기 메타 2,000주, 저기 청담풍류가 한 2,000주, 여기 자기나무가 한 500주. 여기 면적이 얼마 안 되지만 이 안에 이미 거의 한 5,000~6,000주 이상 되는 밭인데 내년부터 요 메타는 식재를 해야 되고 이미 올해 1m 정도 컸기 때문에 그다음에 은행은 일부 내년에 식재하고 일부는 한 해 더 키우고 중매로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나무도 내년에 이제 식재를 해야 되고 이제 묘목을 제가 올해 사러 다녀왔는데 이제 앞으로 경기가 뭐 안 좋고 지금도 경기가 안 좋고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묘목 생산량도 많이 줄었고 또 식재하는 분들도 많지 않고 저는 뭐 죽으나 사나 계속 이거를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지금 나무 값도 경기 쫓아가서 건설 경기가 바닥이고 하기 때문에 나무값이 그닥 좋지 않고 일부만 이제 괜찮은 시세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경쟁력을 갖추고 미리 준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요 메타랑 요 은행을 한 게 이제 물이 많은 땅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메타도 수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은행도 일단 관리비가 많이 안 들고 전지할 것도 없고 약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또 대량으로 들어가는 수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그 땅이 있으면 나무는 식재하게 돼 있고 그렇게 식재하다 보면 나무는 필요하게 돼 있는데 그 수급이 앞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현재도 몇몇 예전에는 넘쳐나던 나무들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내다 봤을 때는 식재를 다양하게 하다 보면 그 부족한 수종이 또 생기고 그 수종에 있어서는 가격도 괜찮을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떤 면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바닥을 친 가격의 나무도 많은데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신경 쓰지 말고 너무 근데 이거를 한 방에 내가 큰 목돈을 해야겠다 이런 욕심이 생기면 나도 힘들고 지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좀 버리고 요런 품종 내 밭이나 내 산에 심었을 때 잘 자랄 것 같고 뭐 주변에 많이 식재도 안 되고 좀 수요가 있다 싶은 거를 잘 고민을 해보시고 이렇게 아주 큰 욕심 안 부리고 식재를 하시면 지금 상황이 나빠 보이지만 그 차후에 한 3~4년 지나면 상당히 괜찮을 수 있는 그 위기가 기회인 시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도 아버지 때부터 저희가 이어서 하고 있지만은 나무 같은 경우는 오래 하신 분들이 하는 꼭 얘기가 있는데 잘만 키워놓으면 무조건 잘 팔린다. 잘 키우는 것 자체는 지금 간단히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타 작물에 비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밭에 나무 키우는 게 쉽다고 해서 뭐 한 번도 안 가보고 이러면 나무가 도저히 잘 클 수가 없고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그 많은 비용과 어떤 정성을 들이지 않더라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아시면 그 나무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도전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말씀에 동의를 많이 하는 게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건설 경기가 하락하고 나무값 시세가 안 좋은 지 꽤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직접 이렇게 큰 면적인 만큼 당연히 묘목 수급도 직접 하셔야겠지만은 저도 지금 나무를 매년 심기 위해서 묘목을 찾다 보면은 지금 나무값이 하락을 하다가 지금 묘목 하시는 분들이 묘목은 매년 1년, 그렇죠. 1년, 2년 다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나무값이 안 좋으니까 네. 묘목을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묘목 네. 이제 농사를 잘 짓지 않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네. 묘목을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드는 시기가 맞아요. 예. 사실 묘목이 없는 경우는 가끔 있어도 한 일부 수종이 전체적으로 묘목이 없는 시기는 저는 처음 느껴본다고 네네. 싶을 정도로 네. 지금 좀 특수한 경우인데 어떻게 보면 농작물도 시세가 높을 때는 다음 시즌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낮을 때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어려운 시기라서 묘목까지 없는 이런 시기가 온 만큼 대표님 말씀처럼 다음 3~4년 후 뒤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진 조경수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배우는 점도 있고 저도 한편으로는 힘도 나고 마음의 위안도 예, 들고 저도 그렇게 되네요. 네, 나무를 키우지만 나무한테 배우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자식들 키우는 거나 나무 키우는 거나 좀 비슷하다. 저희가 어느 정도 얘네들에 대해서 알고 좀 이해를 하고 해주면 나무도 그걸 알고 잘 자라주고 초반에 딱 한 3년 아이들도
초반에 어릴 때 좀 관리해주고 키우는 게 어렵듯이 나무도 조금 어릴 때 좀 관리만 잘 해주면 나중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저희가 해준 만큼 알아서 잘 커주고 보답을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서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참 보람 있는 일 같습니다. 예, 나무 키우는 게.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가 대표님과 통하면서 이제 제가 먼저 운을 띄우게 돼요. 조경수 시장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거 어떻게 문제점이라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개선 방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2020년부터 원래 조경수 단가 자체가 매년 갱신되는 표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조달청 단가가 매년 우리에게 조사가 되고 수목 단가표가 그 조사 후에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조달청 단가표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 공사가 이루어지는 그 단가에 의해서 우리 생산자들은 나무 수급 단가를 맞추고 이러한 면들이 상당히 뭐 작용을 크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2020년부터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사소한 일 하나의 민원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조달 단가가 지금 2023년이니까 거의 2년 반 3년째 갱신되지 않고 시장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 미리 전화통화로 대표님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한번 이야기 주제가 나왔었는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대표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이제 나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구독자분들 또 나무 농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 같아서 네.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조경업을 하고 있으니까 관공사 위주로 말씀드리면 보통 예전에는 조달청에서 이제 물가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조경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도착하는 가격을 이제 공표를 매년 해서 그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물가 정보지에 등재가 되고 그리고 설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낙찰률을 좀 뺀 가격으로 해서 이제 발주가 이루어지고 그 가격에 맞춰서 농가들도 이제 납품을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조사가 제가 알기로도 2020년도 이후에는 조사가 안 되고 예전 가격으로 지금 물가가 상당히 그 사이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인건비도 상당히 많은 폭으로 단기간 사이에 상승을 했는데 이제 그 가격이 정체돼 있다 보니까 그 시공하는 사람도 나무값을 고정이 돼 있고 자기들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무값을 높일 수가 없고 그다음에 판매하는 사람도 그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나무값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설계 가격이 낮게 돼 있으면 나무값도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고 근데 그 사이에 농장 운영하는 비용은 그만큼 상승을 했고 한데 이제 나무값이 상식적으로 물가 상승률 정도 부분만이라도 어느 정도 오르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몇몇 그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나무 가격 조정을 하고 현 시세에 맞게 물론 어떤 나무는 좀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있고 어떤 왕벗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계가 이상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거를 최소 1년 단위로 예전처럼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물가도 반영되고 시세도 반영돼서 저희들 나무 키우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어떤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조속히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그런 데 참여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 성실하게 나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앞으로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짓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무도 공사에 들어가는 하나의 재료지 않습니까? 네. 이 재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기준이 매년 제시가 되어야지 여기서 현실에 맞게끔 수급이나 공급에 대해서 뭔가 고려를 해서 네. 좀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이건 2020년에 어떠한 사소한 사례들로 시작이 되어서 조달청 단가가 매년 갱신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은 이게 너무 각 지자체나 아니면 산림청이나 아니면 조달청이나 이렇게 정부에서 뭔가 지침이 중심으로 해줘야 되는 일을 이 시장에 맡긴다는 이유로 이 농민한테 큰 짐을 지우고 있진 않은가 저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입장에서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보고 이 전망을 예측하고 또 그렇죠. 나름대로의 활로를 위해서 뭔가 특작도 하고 수량도 늘려보고 줄일 건 줄이고 이런 쪽으로 되는데 그걸 그냥 시장에 맡긴다는 논리로 우리 던져버리면은 뭐 납품업자들이야 예를 들어서 그 시장에 풀려있는 그 공사 건대로 우리한테 나무를 그때 시장가에 형성해 놓은 시세로 매입해서 팔아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고추나 마늘 같은 단년 그리고 분기 두 분기 만에 그 수확을 볼 수 있는 작물들도 그런 지침이 없으면은 대혼란이 일어나고
가지고 농민들이 난리가 나게. 저희는 솔직히 3년에서 6년, 7년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장기 농사를 짓는데도 그런 중심적인 플랜과 지침이 없다는 게 저는 상당히 좀 분하기도 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나라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좋을 게 없는 게 이제 농민들, 저희 나무 농사하는 사람도 이게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많이 농사를 안 질 거고, 그러면 나중에 공사라든지 나무가 필요한 시점에 또 나무가 없으면 공사를 못하는 그런 지경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단가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부나 이런 데서 나서줘서 좀 현실에 맞게 그렇게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대표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그리고 대장이 동의한 그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아, 이런 내용은 참 아니다, 뭐 단합된 마음으로 운영될 만큼 조경수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장기 지속될 경우에는 6년 7년 농사를 짓는 우리 같은 농사꾼들이 입을 피해가 자명하기 때문에 뭔가 계산을 해야 되고 방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나무에 대한 전망과 또 장점, 그리고 전체적인 약간의 단점과, 그리고 조경수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조달청 단가 개선의 문제점까지 다방면에서 좋은 견해를 내어주신 이유람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 구독자분들에게 더 양질의 내용을 좋은 노하우로 가져가실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농장 오셔가지고 많은 거 못 보여드렸지만 그 나무 관심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 이유람 대표님의 농장을 속속들이 보려면 한 6박 7일은 여기에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인터뷰가 이렇게 끝이 나지만 앞으로도 이유람 대표님과 상의를 해서 몇 번이고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장이었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옹솔농장 이호람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잠깐 퀴즈가 나갑니다. 오늘 은솔농장에서 추천한 임야에 적합한 수종 3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중 아닌 것은? 1번 산딸나무, 2번 청단풍나무, 3번 팥배나무, 4번 메타세콰이어.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나무대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 농사의 모든 것 나무